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죠. 개인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는 상황입니다. 한 7조 원 양시장 합쳐서 사는데 지수를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4% 밀리면서 5,154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6% 빠지면서 1,1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4.4% 하락입니다. 오늘 코스피 순매도가 외국인 순매도가요. 지금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그전에 역대 최대 매도 봤더니 작년 11월 2조 8천억 원 매도인데요. 현재 얼마나 파는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팝니다. 역대 최대 매도고요. 그나마 이제 개인의 실탄이 지금 두둑하기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8천억 원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6,7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만 담습니다. 2조 4천억 원 순매수 포착이 됩니다. 이게 미증시의 영향이죠. 이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했는데 그나마 섹터 로테이션 나타나면서 성장주 밀리고 그 자금이 가치주로 이동을 하면서 다우는 상승불입니다만 0.5% 플러스죠. 근데 나스닥 지수가 요즘 계속 하락입니다. 간밤 1.5% 하락세 그려갔습니다. AMD의 주가 급락 사태가 이 테크주들의 하락을 유발했던 건데요. 특히 반도체 급락이 좀 깊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해왔는데 정리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측에 보신 것처럼 4.4%나 급락했습니다. 나스닥보다 요즘 이 반도체가 더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AMD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은 좋았거든요. 작년 4분기 매출, 이익 모두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다 웃돌았습니다만 그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매출 얼마나 전망을 하는가 기업이 발표한 수치가 98억 달러인데 자체 원래 예상했었던 게 94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보단 높았습니다만 스트릿 컨센이 지금 100억 달러 이상으로 봤거든요. 게다가 이 수치가 지금 사실 중국은 안 잡은 건 줄 알았는데 중국 매출 반영한 전망치였다라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매출 더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날 AMD가 무려 17% 급락. 이게 실적 발표일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낙폭입니다. 호실적에도 주가가 밀린 점 좀 주목을 해야겠고요. AI 주식들의 상승 기준이 그만큼 지금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IT 기업들은 캐펙스를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넣었습니다. 이때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던 워시 쇼크 날입니다. 급등한 거 보이시죠? 이 고점에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날 급등했고 그 수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야 그나마 그 사이사이 반등도 했는데 미증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안 좋습니다. 금리 상승에 민감한 이 테크주, 성장주들에게 부정적인 환경을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당분간 은선물 등의 이 원자재 시장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진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은 특히 투기성 매물이 집중돼 있는데 마진콜을 받으면 다른 시장 팔아서 여기에다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 선물이 장중에 10% 넘게 급락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저점은 좀 잡아가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8%대.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저점을 딱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은 선물이랑 우리 지수랑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보실 때 은 선물 가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은 이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짧게 요거부터 질문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시장 빠집니다. 삽니까? 네. 저는 뭐 공격적으로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의 학습 효과는 뭐 지금도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마디 지수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는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갑자기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진 거에 대해서 뭐 네. 이건 옛날 뭐 한 2,5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면은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수에서 뭐 지금 한
뭐 3%, 4%뭐 이 정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5천 포인트에서는 네. 이 정도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 50조에 가까운 어떤 거래 대금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라고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예.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학습 효과도 있었듯이 저는 이렇게 좀 날카로운 하락은 뭐 길어야 내일 정도까지일 것 같고 이 기회를 좀 이용하셔서 그동안 편입을 못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 주로 그러니까 그 주도 섹터로 이렇게 좀 편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밀리는 게 오히려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매수의 기회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시장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AI 투자 급증 대 수익 우려입니다. 기술주가 일단 미증시에서 하락하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크게 좀 밀리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상승한 거 생각하면 밀린다고 표현하는 것도 약간은 민망합니다만 지금 기술주의 하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뭐 미국장에서 이제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미국장에서 이제 이런 하락이 좀 야기가 좀 됐던 것이고 이제 AI 쪽의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작동을 좀 했고요. 근데 좀 잘 뜯어 보면은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양호했어요. 가치주들이나 뭐 다른 이제 유통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밤사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하락이라기보다는 테크 조정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정 짓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작년에 있었던 딥시크발 하락, 쇼크? 뭐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거기에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 당시는 이런 좀 가성비 높은 AI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치킨 게임 누가 죽느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투자에 좀 위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흐름 때문에 뭐 주가가 한 15% 20% 정도 밀렸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AI가 너무 좋아서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업체들한테는 좀 위협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이지 AI의 근본을 건드리는 AI의 시스템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을 건드리는 그런 하락은 아니었다고 저는 뭐 단정지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 주셨듯이 우리 시장에서의 이제 직접적인 AI 테크로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죠. 뭐 시각을 넓히면은 이제 뭐 원전 전력기기 이렇게 넓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가장 직접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수량도 없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런 흐름이 이렇게 쉽게 꺾일 이제 그런 이제 시황은 아니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이 불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뭐 7천도 간다, 뭐 7,500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좀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 견인 강세장은 뭐 저는 절반도 안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반도 안 왔다고요? 유통기한은 온 만큼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통계에 기반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 그리고 미국장 사례를 보면 짧으면 한 18개월 정도 길면은 24개월 전후로 좀 나타났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었던 이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좀 종목들이 강세를 이끌었었던 그런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도 또 과거 코로나 때 또 보면은 1년 6개월 정도는 흘러갔었던 것들을 본다고 하면 작년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짧아도 올 하반기 길면은 내년 이맘때까지는 이 강세장은 어느 정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길게 보세요. 반도체를.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빅2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뭐 100분할 음봉 모으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 뭐 20% 30% 추가 불타기를 하던 간에 뭐 이 종목 이 빅2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시각을 꺾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 외에 뭐 ETF 외에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뭐 반도체 소부장 합니다만 지금은 캐펙스가 없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없는 화랑을 맞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장비나 소재 쪽에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하나씩 찍혀 나가고 팔릴 때마다 함께 팔릴 수 있는 부품 쪽
종목을 좀 부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예.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제 기판 그리고 반도체가 생산하면서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인 뭐 파츠나 쿼츠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파님은 기업이 뭐뭐 있죠? 기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예. 다들 뭐 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그런 종목들도 좀 있겠고. 전통 그런- 기판 네,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거군요. 그런 예. 기판을 다 아우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츠 관련돼서는 이제 예. 원익 QNC가 있고요. 뭐 제가 요즘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CMTX라는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인데 파츠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수익성 그리고 앞선 전방위 업체들과의 그런 좀 매출 협약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탑픽 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주도 있네요. 네. CMTX 한글로 치셔야 합니다. 예, 388210 코드 번호입니다. 예, 새로운 종목이었고 반도체 투톱은 지금 중간밖에 안 왔다라고 보셨으니까 오늘 하락이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네. 예,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지금 에코프로 BM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주가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 자, 4분기 이익 410억 원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추정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거 발표됐을 때 한 4% 마이너스까지 낙폭을 축소시켰는데 지금은 한 5% 마이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요거 그러면 2차 전지 간략하게 코멘트 받고 넘어갈까요? 네, 뭐 2차 전지는 뭐 지금 어떤 걸 들이대도 이 시총과 실적과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뭐 비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좀 소재뿐만 아니라 셀 업체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바닥을 좀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네. 좀 1월, 2월 초까지 좀 상승이 많이 좀 됐기 때문에 2월 한 달간은 좀 수렴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아요. 약간의 횡보 아니면 느린 뭐 우상향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어떤 퍼즐을 맞추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어쨌든 뭐 실적 발표 나오고 코스닥의 또 뭐 원투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이런 수급적인 네. 어떤 수렴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지켜보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그냥 들고 가셔도 무방할 섹터이자 종목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유자의 영역 일단 세모 표시해 놓을게요. 예, 이거보다는 반도체가 강력 매수 의견이었고요. 파두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인데 사실 이제 파두가 30 거래일 동안 그 거래 정지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게 소위 격하게 표현하면 이제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제외 결정이 되면서 다시 거래가 됐고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오늘도 장중 상한가 지금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뭐 수주도 나왔던데요. SSD 공급 계약. 네, 305억 원 규모로 그 전년 매출 대비했을 때 한 70% 정도입니다. 파도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파두의 신규 접근은 조금 늦추시는 게 어떨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파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업체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고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10년 전에 지금 뭐 한 50조 하는 대만의 미디어텍도 뭐 이렇게 뭐 매출 100억, 200억 나오다가 지금은 예. AP 팹리스의 이제 황제가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뭐 예.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파두 같은 그런 팹리스 기업도 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두가 지금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상장 적격성 심사 아니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일부 한 발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파두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SSD 그러니까 낸드 쪽이죠. 네. 그쪽에 D램 쪽이죠. 그쪽에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런 흐름을 좀 뒤늦게 타는 이런 것들이 네. 다 아우러지면서 좀 이렇게 폭발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시가총이 2조가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직까지 좀 증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까지 좀 상승, 뭐 내일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료들,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입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는 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의 거래 정지를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도는 시장 신뢰 회복이 제도약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특징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용, 호텔, 유통 뜰까요? 인바운드 소비주 토픽은 무엇인지. 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뭐 지금 뭐 방이 뭐 요즘 호텔 레저 관련된 리포트 읽어보면 사람은 오는데 방이 없다. 거의 뭐 이런 정도의 리포트들의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 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턴한다. 뭐 이런 좀 제목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달고 다른 이제 그런 토픽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역시 유통, 그러니까 화장품 유통의 강자인 CJ 올리브영을 필두로 한 CJ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CJ. 네, 역시 이제 매출 50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에만 매출 성장 20% 이상을 좀 낙관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20만 원 좀 올라섰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탄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시장만 또 도와준다면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텔 그리고 이 카지노를 품고 있는 이제 호텔 레저 섹터들도 오늘 GS P&L의 실적을 보니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매출 증가가 300%가 나왔어요. 그럼 뭐 지금 거의 호텔에 공실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호텔을 당장 이렇게 뭐 공장 짓듯이 기계에 늘리듯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뭐 10만 원 받던 거를 뭐 30만 원, 50만 원 갑자기 이렇게 늘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성장 그리고 회계적인 이익이 조금 더뎌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화장품 유통하는 CJ가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CJ를 좀 탑픽으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CJ P&L이 좀 던져준 그런 편승의 효과가 좀 많다 보니까 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거의 호텔 전반적인 이제 그런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무한정 끌어올릴 수 있는 PQ가 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뎌지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CJ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CJ 탑픽. 파마리서치 좀 아픕니다.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고 PER, 고 멀티플 종목이 조금 이 실적 미스가 나오면 이만큼 그 몇 배로 이렇게 주가가 좀 주저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삼 좀 깨달았고요. 그만큼 지금 스킨부스터 시장의 경쟁자들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들 뭐 이쪽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마리서치는 글쎄요, 뭐 다시 이제 뭐 반등을 하려면 좀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날카로운 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렇게 잡아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돼서는 전 LNC 바이오를 조금 선호하긴 합니다만, LNC 바이오. 뭐 이것도 이제 곧바로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과 여기에 실적 증가하는 거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반사 이익 구간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와 대척점에 있는 이 피부, 이 스킨 부스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 파마리서치하고 그 APR 한번 비교 차트 가능할까요? 그 흐름이 좀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하나 싶은 모습? 사실 어제 APR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 근데 파마리서치가 오늘 급락하면서 APR이 오히려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매기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징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게요. 저희 실리콘2랑 APR이 화요일이었나요?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이 좋았었는데 실리콘2가 이게 쓰러지면서 APR을 같이 그냥 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 요인으로 본다면 이제 10조짜리 그 IPO 대여가 이제 곧 들어오죠.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종목이 들어오면 어쨌든 화장품 섹터 안에서 이제 줄여놓고 그 종목을 맞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마찰적인 수급 부분 좀 있었고 APR은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에 영업이익 1,300억 정도를 찍어냈다라고 하면 정말 뭐 다른 모든 화장품 뭐 종목들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잘 나온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그런 좀 마찰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빠르게 만회가 되면서 오늘 APR이 자기 실적을 찾아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예. 화장품의 탑픽으로는 뭐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종목이 예.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뭐 중국 뭐 인바운드 수요 이쪽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유통사들이 조금 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호텔이 GS, PNL 뭐 이런 것들이 신고가 네. 경신을 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소비 쪽에 네.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기억해 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독점 특허 만료의 도전. 의료 로봇 토픽은입니다. 의료 로봇 쪽은 어떻게 보세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네, 의료 로봇 쪽은 뭐 이렇게 오늘 뭐 데일리 방송에서 이렇게 좀 중장기 흐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오늘 이게 관련된 종목들 몇몇 좀 조정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률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숨 죽이는 가운데도 좀 잘 나왔어요. 그런 예.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그냥 임상 실험 결과 그냥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제 300조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독점됐던 이제 그런 기술들이 좀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예. 침투하고 있는 그런 속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이오 신약 개발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되는 것보다는 이쪽에도 살짝 관심을 두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 많은 이제 그런 섹터이자 종목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종목으로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개인적으로는 리브스메드라는 종목하고 고영이라는 종목이 예. 이제 뭐 쌍벽과 같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의 존재감도 상당히 좀 높게 있고요. 뭐 큐렉소나 뭐 WSI, 뭐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의 기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선진 의료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면허,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하자면 FDA 같은 이제 승인을 얻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여기에 이제 승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침투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고영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뇌수술 로봇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런 승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서서히 레퍼런스가 좀 쌓이면서 다른 선진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의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개인적인 탑픽은 뭐 말씀드렸었던 이제 리브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리브스메드. 예, 복강경 수술 장비를 가져가고 있는 또 작년 말에 상장을 했었던 바이오 기자재 관련돼서 이제 탑3 안에 드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네. 수술 장비부터 로봇까지 이제 확장력도 좀 가지고 있고 시장 침투력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2조 남짓 되는 시가총액입니다만 이 매출 그리고 시장의 침투에 대한 이제 그런 속도가 어느 정도만 기대 정도만 좀 해준다면 저는 뭐 좀 긴 호흡으로 볼 때 시가총액 한 10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독점적인 뭐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료 로봇 쪽 리브스메드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